네, 안녕하세요. 어버어브입니다. 오늘은 그 녹화하는 방법을 제가 알아내갖고,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화면을 두 개 정도 띄워놓고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보기가 더 쉬울 거예요. 윌리웨더라는 사이트입니다. 윌리웨더. 제 커서 보이죠? 윌리웨더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웨더를 체크하고, 제가 이 웨더라는 란에서 볼 때는 저는 이 빨간색 부분 24, 26, 27, 25, 24, 23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먼데이까지 나오는데 이 빨간색 표시된 부분의 온도를 보자면 일단 오늘 같은 날은 24, 그리고 내일은 26도, 그리고 프라이데이는 27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프라이데이 때나 세러데이 때 이 온도는 물속의 온도가 아닙니다. 물 밖의 온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따뜻해지고 그 영향이 이제 물에 살짝 녹는 거죠. 그러면 세터데이 날은 아마 낚시하기가 괜찮다. 세터데이 때 또 떨어져요. 그러면 썬데이 때는 좀 더 힘들겠죠. 썬데이 때는 조금 힘들고 이렇게 갔다가 온도가 살짝 썬데이 때도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계속 햇볕이 뜨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점 올라가고 프라이데이 때 당일날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온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이 웨더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웨더란에서 보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2시, 5시, 뭐 8시, 11시, 뭐 2시, 5시, 뭐 8시 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 자기가 언제 비가 올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 되고요. 지금 이 기준은 마르브라입니다. 마르브라 비치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주변에서. 그럼 윈디 방향을 볼까요? 윈디 방향을 보게 되면 윈디가 아주 제각기네요. 오늘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내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바람이 북쪽에서 동쪽에서 북동풍이 이쪽으로 부네요. 그러니까 약간 7시 방향 쪽으로 바람이 꼬꾸라지고 프라이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7시, 6시 방향. 그러니까 7시에서 6시 방향으로 하려면 롱베이 이쪽, 롱베이 비치에서 왼쪽 편이 되겠죠. 롱베이 비치에서 바닷가를 바라보고 왼쪽 편에는 가서 하면은 바람을 등지고 하기 때문에 채비가 바람에 의해서 영향받는 상황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거진 뭐 2시나 3시쯤 방향이 이렇다 보니까 2시나 3시쯤이면 아무 데나 가서 또 해도 되고요. 괜찮고. 2시나 3시쯤이니까 뭐 이쪽 쪼롱 라인, 리틀베이에서 쪼롱 사이도 아주 괜찮을 거고요. 같고요. 토요일도, 일요일도 그렇고. 그러면 또 뭐를 봐야 되냐? 레이닝 풀은 이제 비가 오냐 안 오냐. 토요일은 비가 옵니다. 5에서 15mm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가 와요. 많이 오진 않지만 5에서 15mm라는 거는 비가 온다고 봐야 되고 75%니까 비가 올 확률이 높죠. 썬데이는 비가 안 오네요. 그래서 이번 주는 내가 토요일 날 비가 또 많이 내렸다가 좀 없어지는 그 타이밍인데 이걸 보면 또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15% 11시 이후엔 15%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봐야겠는데 제가 11시쯤에 도착할 거니까 토요일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선이라는 것도 있고요. 선은 이제 아침 낚시 가시는 분들, 언제 해가 뜨고 언제 해가 지는지 이걸 체크할 수가 있고요. 문이라는 거는 달을 체크하는 건데 이거는 뭐 오징어 잡는 사람들도 풀문이 좋은 건 알죠? 오징어 잡는 사람들도 그렇고 스페어 피싱 하시는 분들도 이걸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달이 꽉 차거나 달이 아예 없을 때는 들어오는 물의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날은 조금 피하시거나 같은 파도가 1m라고 하지만 좀 파도의 그 크기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달일 때의 1m랑 그러니까 풀로 보름달일 때 1m가 다릅니다. 파워가. 반달일 때 1m는 소형차가 한 10km로 가다가 박는 거라고 치면 보름달일 때 1m는 박는다는 것은 갯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갯바위에다 그냥 박는다는 그 개념이면 보름달일 때의
그 1m는 거진 덤프트럭이 박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고 문이라는 걸 체크하시고요. UV는 이제 자외선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도 뭐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타이드,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물의 그 로우 타이, 하이 타이, 만조와 간조를 이제 말하는 건데, 제가 가려는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12시, 11시 반부터 거진 12시 반까지가 바닥이에요. 그래서 1시쯤 돼야 이제 물이 돌아서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만조가 5시, 6시쯤이 만조겠네요. 그러니까 세러데이 때 토요일 날 가시는 분들은 요걸 참고하시고, 아, 내가 너무 일찍 도착해서 빠지는 때 재미를 못 봤으면 아마 이때쯤 한 10시서부터 한 2시까지는 낚시가 거진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갯바위가 지금 가려는 데를 제가 정확하게 그 체크를 하지 못했지만, 왜냐면은 지금 바람 방향은 일단 3시 방향이기 때문에 바람은 아무 데나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어디를 위치를 정확하게 지금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 위치를 만약에 정확하게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때 이제 공지를 올리고, 그리고 물량은 이 정도니까 뭐 금방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일요일은 좀 더 파도가 세겠네요. 이 토요일보다. 스웰을 볼까요? 스웰도 5일치를 미리 보자면, 네, 일요일은 역시 파도가 세고, 토요일은 그나마 조금 덜한데, 이 바람 방향하고 이 파도 방향이 반대네요. 윈디를 볼까요? 윈디는 아까 파도, 바람은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셉니다. 한 20 이상 넘어가면은 이 바람 영향을 무조건 받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같은 경우 바람이 42 정도 되고, 그리고 수요일 방향 같은 경우는 수요일 방향 같은 경우는 또 약간 그랑 반대되는 한 8시나 9시 방향 쪽으로 오네요. 그러면은 오는 파도를 바람이 많이 밀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파도가 이쪽으로 치는데 바람은 이쪽으로 친다. 그러니까 많이 막아준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그걸 뚫고 들어온다. 그리고 초간격, 그리고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게 뭐냐면은 너울의 크기입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해요. 위험한 게 아니고 너울성 파도가 온다는 거죠. 특히 이제 물질하러 가시는 분들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요게 물질은 제가 볼 때는 팔을 안 넘으면은 그나마 나쁘지 않은데, 팔을 넘어버리면, 기준이 8입니다. 팔을 넘어버리면 그때 살짝 위험해요. 근데 팔을 넘는다 하더라도 갈 때는 있죠. 만약에 방향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만약에 스웰 방향이 이렇게 밑에, 스웰 방향이 6시 방향을 가르친다, 그러면은 이런 데서는 해도 되죠. 이런 데서 멀리만 나가지 않고, 이런 데서 이 옆으로 살짝 오는 거를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데서 뭉쳐진 데서, 아니면 요 안쪽에서 이런 데서는 할 수가 있죠. 근데 더 나가버리면 쓸려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하시고, 수열 방향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이번 주는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는 그걸 했으니까, 보면은 수열 방향이 살짝 바뀌면서 또 떨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고, 토요일 날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없습니다. 이렇게만 보고 가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바람하고 비가 올지 안 올지, 바람 그리고 스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미리, 아, 내가 오늘은 어디를 가야겠다, 그냥 남의 얘기만 듣고 이렇게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전에 그런 거 있어요. 야, 그때 네가 알려준 포인트 갔는데 그때 안 나오던데? 이렇게 말하는데 참 황당해요. 여러분, 그 포인트라는 데가 24시간 365일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포인트는 변합니다. 그리고 파도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잡는 생선이 뭐를 먹어요? 생선이 뭐를 먹냐고요? 생선이 풀을 먹죠. 우리가 잡는 생선들은 풀을 먹어요. 풀을 안 먹고 미끼를 쓰시는 분들은 그건 아마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돼. 풀을 먹는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그러면은 풀은 언제 떨어질까요?
아, 물고기가 몰래 밖으로 사람 없을 때는 걸어 나와서 풀을 뜯어먹고 들어가나요? 에? 물고기가 사람들 안 보는 저녁 때는 몰래 나와서 뜯어먹고 들어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물고기는 파도에 의해서 떨어진 풀들을 주워 먹습니다. 주워 먹는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파도에 의해서 풀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가 잘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거는 파도 방향에 따라서 이쪽에 난 풀들이 잘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여기를 예를 들을게요. 케이프 뱅크스라고 나 있고, 우리는 여기를 썩은배 포인트라고도 하고, 또 뭐 이게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여기 보면은 이쪽에 풀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쪽의 풀들은 어떻게 해야지 떨어질까요? 여기서 큰 파도가 와서 이걸 쓸어갔을 때 이쪽 파도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칠 때는 포인트 형성이 여기에 되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시죠? 전체적으로. 파도 방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친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쪽에 나 있는 그 풀들을 쓸어갖고 떨어뜨리면 요쯤에서 불겠죠. 요쯤에서. 여기 지금 이렇게 확대해보면 이게 다 풀입니다. 이 풀들이 보여요. 이해 가시죠? 아니면은 약간 동쪽에서, 북동쪽이거나 아니면 동쪽에서 이쪽 서쪽으로 만약에 파도가 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풀들, 이 풀들을 떨어뜨려서 여기다 갖다 놓죠.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낚시를 하는 거고, 여기도 아주 포인트가 좋은 데인데 이거를 보고 가야지. 아, 전에 여기서 많이 잡았다, 여기다만 계속 던지는 거야. 막 풀이 막 파도 방향이 어디로 치든 뭐 바람이 막 여기저기서 불든 그냥 상관없이 그냥 계속 여기다만 던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해가시죠? 얘네들이 얼마나 생선들은 닭장에 갇혀있는 닭이 아니에요. 시간대 되면은 사료 주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변화에 따라서 포인트를 바꾸거나 아니면 위치를 바꿔서 본인이 빨리 쉽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바꿔야 돼요. 위치를. 얘네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주구장창 한 군데만 다녀갖고 여기가 포인트인가 보다, 여기서 완전히 씨를 말리자, 이런 식으로 다니니까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지. 이해가시죠? 이 쪼롱 이 끝부분, 저는 이제 여기는 이제 제 사부님이 썩은 배 포인트라고 많이 불러갖고 저도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좋죠. 좌우가 다 바람이 어떻게 부냐에 따라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쪽에는 풀들이 별로 안 나 있습니다. 이쪽에는 포인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쪽에는 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블랙피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쪽에서 블랙이랑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파도가 이쪽에서 너무 세다 싶으면은 이쪽에서 풀을 따갖고 이쪽에서 좀 치기도 하죠. 근데 많기는 이쪽이 훨씬 더 많아요. 이쪽도 그렇고 이 앞쪽도. 바람이 이쪽 뒤에서 불게 되면 이쪽에서 하는 것도 괜찮고요. 파도가 세다 싶으면 이 위에서도 하기도 해요. 이 위에서. 근데 이 위에서 할 때는 이쪽에 보면 이제 상당히 그 바위들이 많이 부서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에 좀 걸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그런 걸 보고 이제 포인트를 갖다가 선정을 해야지. 오늘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세러데이 같은 경우는 글쎄 어딜 갈까요? 만약 저라고 하면은 윈디 방향이 이쪽이니까, 그리고 파도 방향은 또 이쪽은 정면이네요. 이쪽은 정면인데 파도가 그렇게 크진 않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 쪼롱에서 저희가 이렇게 가는데 이쪽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물 그게 시간대가 타이드가 보면은 이제 바닥이란 말이에요. 12시 54분까지도 1시 돼야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아주 그냥 옐로우락 같은 데 가서, 수심 깊은 데 가서 안전빵으로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저는 옐로우락을 갈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많이 잡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옐로우락, 롱베이의 끝부분입니다. 옐로우락. 이쯤에서 가서 잡는 게, 조금 이제 파도는 이쪽에서 이렇게 치지만, 옐로우락에서 이 파도는 이쪽으로 치고 있고, 바람 방향이
반대쪽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파도가 이쪽으로 치게 되면은 또 이쪽에서도 포인트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이쪽 뒤에서도 포인트가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토요일은 저는 옐로우 락으로 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 좀 잘 드렸나요? 제가 이 전에는 좀 무식하게 카메라를 화면에다 좀 찍었는데 이제는 화면을 녹화하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포인트 설명하는 것도 자주 좀 찾아뵐게요. 이것도 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낚시를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못한다고는 말 못할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잘한다는 걸 인지하셨으니까 그거를 좀 따라 하시려면 이런 사이트를 보고 얘는 미리 예측을 하고 이런 데를 가는구나. 그리고 오늘 같이 바람이나 바람 방향은 이제 낚시꾼 입장에서 낚시를 하기 편한 거고, 파도 방향을 봐야지 고기가 이제 어디에 몰려 있나, 어디로 가서 먹이를 먹나를 알 수가 있죠. 그런 걸 설명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커넬도 그렇고 여기가 내셔널 파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조금 그거를 끊으면은 이 낚시 방송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그 도보로 갈 수 있는 낚시터 포인트 아니면은 뭐랄까요, 이 좋은 곳, 물질하기 좋은 곳 이런 데를 좀 알려주고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뭐 물질을 하거나 아니면 스페어 피싱을 하거나, 여기도 참 좋죠. 셀리비치 여기도 참 전복이 많은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물속을 보면 이렇게 보면 이런데 이 돌이 많은 지역은 좀 검정색이잖아요. 이런데도 그렇고 돌이 많고 바닥 층이 딱 봐도 전복이 많아 보이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돌이 아닌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넓적한 돌, 이렇게 길게 많은 데는 요 사이사이에는 전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보고 지도만 보고도 이런 데는 또 전복이 많겠네요. 이런 데만 봐도 여긴 전복이 있겠다, 전복이 없겠다가 이제 나오는 거죠. 뭐 물고기도 저런 데는 더 많고요. 큰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이제 설명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이상.